그래서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넘어가서 일단은 기본적인 준비는 됐어요.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원소들이 어떤데, 어떤 규칙인데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야겠지, 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표가 있어. 이 표는 좀 그 친절한 표야. 방금 배웠던 거를 정리한 표고, 뚜룩 여기. 이 표가 이제 일반적인 본격적인 이제 주기율 표야.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 원장실에 가보면 옆에 벽에 뭐 붙어 있어. 벽에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뚜룩. 여기에 보면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 막 이렇게 썼던 거, 그거를 이제 일종의 복사라고 해야 되지. 복사해서 인쇄한 거야. 오케이? 주기율표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아들이 5학년인데 뭐 책 읽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막 이상한 책도 많이 보더라고. 뭐 Y 책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보는 게 뭔지 아니? 깜짝 놀랐다. 주기율에 대해서 보더라고. 주기율이란 책이야. 그거 뭐 하고 있냐면 뭐 외우는 게 재밌나 봐. 나한테 물어봐. 아빠 98번 원소 기호 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근데 그거 대부분 외워. 뭐 필요 없는 건데 외우고 있어. 뭐 란타넘족, 아티뇽족 이 왜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안 하긴 안 하는데, 궁금함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돼. 왜? 이거 계속 살면서 언제도 너네가 60살이 돼도 왜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삶의 어떤 깊이, 넓이가 달라져.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웬만하면 좀 궁금해하고 살아. 그리고 답을 좀 생각하고 살고. 알겠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주기율과 주기율표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결국은 이 110여 종이 돼 있지, 그지? 지금 120종이 넘어가거든. 근데 이거도 틀린 말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금 120종이 넘어가는 거는 사람이 억지로 더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종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원래 이제 주변에 있는 건 110종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다. 그리고 이 원소들을 어떤 약속에 따라서 배열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규칙적인 것들이 쭉 나타나서 배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방법대로 배열한 걸 주기율표라고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둬야 되는 거, 이걸 여기에 표로 나타낸 거야. 이 표는 그 전체 중에 20%도 안 되는 거지. 20%도 안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아까 말했지, 그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분소, 탄소, 진소, 산소, 불소, 네온, 남아가시, 포스, 클락, 칼카, 뭐 이렇게 해서 20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너무 빨리 했지, 그지?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잡아. 누구지? 얘 할게. 실리콘이네. 이거 뭐니? 14번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제 우리는 아는 거야. 뭘 아는 거야? 원자에게 몇 개? 양성자 14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주변에 전자 몇 개? 14개 있는 거야. 근데 그 14개가 어떻게 있어? 2개, 8개, 4개 있겠지.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훅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지. 어디까지 그게 규칙에 맞냐 하면 20번까지 맞다고 생각하면 돼. 20번 넘어가면 조금 더 확장된 규칙이 필요한데, 그건 다행스럽게도 화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배워요.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 하는 건 라는 건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나와요. 됐죠? 그거는 생각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거는 막 98번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20번까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20번까지. 아시겠죠?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소. 됐지? 원자 번호는 이 원소 기호의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까 내가 질량수라는 말 했지, 그지? 질량수는 뭐였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를 합한 거야. 왜? 얘 질량 거의 같단 말이야. 질량 거의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한 알갱이 질량이 1이라고 하면 2개 있으면 2야. 3개 있으면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질량수는 여기 표현하면 돼, 여기. 왼쪽 위. 그러니까 얘는 1이야, 1. 됐니? 그럼 헬륨은 어떻게 돼? He2라고 표현하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이기 때문에 여기 2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지? 질량수는 뭐?
양성자 둘, 중성자 두 개 모여있다 그랬지, 그지? 원자핵에. 그러니까 뭐니? 사지. 여기에 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산소는 8번이고 16이야. 됐니? 나트륨은 11번이고 23이야. 이렇게. 이건 내가 기억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질량수가 23이 됐다는 거는 나트륨 원자핵에는 중성자 몇 개? 몇 개 있다는 거야. 머리 써야지.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머리 써야지. 몇 개? 아까 내가 설명 다 했는데. 그래서 와락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내가 되게 만족스러울 텐데. 질량수가 뭐라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거라고. 왜? 얘나 질량 거의 같으니까 1로 보자고, 질량은. 그 단순히 합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트륨이 질량수가 23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잖아. 양성자 수 몇 개? 11개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 12개가 중성자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규칙성 하나만 말하고 넘어갈게. 한 개 있지? 두 개 있어? 두 개, 한 개 있지? 둘, 8개, 한 개 있지? 이게 세로줄을 보니까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뭐야? 이쪽은 한 개지? 이쪽은 두 개, 8개, 두 개. 두 개지? 얘는 다 세 개겠지? 네 개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데, 세로줄 족이라는데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뭐니? 다 똑같은 거야, 한 족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1족은 한 개, 2족은 두 개,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까지가 복잡한 주기율표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외워요, 우리. 됐지? 안 외우고 13족으로 넘어가요. 13족도 1의 자리 숫자, 이 10몇 족도 1의 자리 숫자대로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 16족은 6, 7, 8개 있는 거야. 맨 바깥 껍질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결국은 준아 결국은 어떤 원소가 화학적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양성자 개수 때문이야. 근데 실제로 직접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H1 플러스가 돼. 얘도 Li1 플러스, 얘도 Na1 플러스. 얘들은 2 플러스, 얘는 3 플러스, 얘들은 2 마이너스, 이건 3 마이너스, 이거는 미안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돼.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됐지? 오케이? 자, 이온이 될 때도 같은 전하의 이온이 되고 결합을 할 때도 같은 방법의 결합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세로줄은 뭐니? 화학적으로 동일한 거의 비슷한 반응을 다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하는데 어떤 반응? 얘들은 안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학적 성질은 뭐 때문에 결정된다? 이렇게 표를 펼쳐봤을 때, 그거 뭐 때문인데, 보호 아저씨가 2개, 8개, 8개, 이렇게 있다고, 따로 불연속적으로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해보니까 규칙성이 딱 설명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표를 내가 내 방에 붙여놓은 거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 물질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결국은 뭐 때문이야?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때문에 화학적 성질의 큰 틀이 결정되는 거야.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요거는 살짝 X. 이 뭐냐면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을 거야. 이건 그 다음 단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거의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원자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 있다고 하면 각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딱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됐지? 딱딱 떨어져 있고, 하나만 더,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흥미를 가지려면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 500원이라 하자. 이거 1100원이라 하자. 이거는 1400원, 이건 1600원. 이런 식으로 돼. 이 무슨 뜻이게? 차이가 600원, 300원, 4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점점 작아져. 차이가 작아져. 서로 딱딱 떨어져 있긴 한데 차이가 점차 작아진다라는 거. 요 정도만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기율표 변청 과정이 있거든요. 변청 과정. 이게 그런 게 있어. 내가 원래 그 고등학생 때도,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과학 역사지, 그지?
과학사라는 이제 강의를 인문 강의동 가서 듣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 역사 어때? 역사. 내가 수능 칠 때도 제일 못 쳤던 시험이 한국사, 국사 시험이야. 제일 못 쳐서 한 4% 받았지만 100분위로 4% 정도 받았지만 한국사를 제일 못 쳤어. 한 두세 개 틀렸을 거야. 두세 개 틀렸었는데 아니 내가 원래 역사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시험을 쳐야 돼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외우잖아. 그지? 외우는데 이라고 저이라고 연관관계를 나는 모르고 외우는 거야. 얼마나 재미가 없냐. 그리고 되게 부담돼. 왜? 까먹으면 끝이니까. 안 그래? 그지? 근데 역사 좋아하는 학생들은 혹시 주변에 역사를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걔들 특징이 뭔지 아니? 역사 만화, 역사 드라마, 뭐든 역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여러 개 찾아본 애들이야. 그럼 그게 하나하나가 재밌잖아. 근데 역사 드라마가 아예 사실을 뒤집어 엎어서 하니? 아니지. 그 사이에 좀 양념을 쳐서 하는 거지. 큰 틀은 안 뒤집어 엎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밌거든. 영조 정조 사도세자 재밌거든. 그럼 그걸 보잖아. 그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 호패였는지 아니지 딴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스토리가 다 이 외울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게 다 자기는 이미 그 사이사이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밌지. 왜? 다 맞출 수 있잖아. 그지? 뻔하잖아. 자기한테는. 역사 원래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왜 내가 과학사가 재미없었겠니? 대학교 1학년 때. 그 스토리를 모르니까 빡세게 공부해서 대학교 가긴 했는데 모르니까 스토리를. 그지? 그래서 재미없었거든.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되베라이너. 이 사람 이름이 왜 이래? 되베라이너야. 자식 이름은 이렇게 지었을까? 그지? 되베라이너. 율렌즈 인정? 맨들레프, 어쨌든 모즐리.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좀 어려운데 이 두 줄이 이 사람의 인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두 줄이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찾아보고 싶은 거지. 데베라는 새쌍원 소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고, 이런 어떤 규칙성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를 불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스토리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뭐 얘기해볼까? 맨델레프, 대단한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뭔가를 설명을 못하고 하다가 갑자기 딱 끊고 나온 것처럼 되게 불편하게 돌아가셨어, 이 사람. 그걸 아니. 이 사람이 했던 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시대가 안 맞았던 거야, 시대가. 그래서 못한 거야.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게 이 사람이 인정받는 거지,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긴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만 딱 보자고. 알겠지? 딱 짧게 네 가지만 보자. 처음에 요거 좀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오늘 목표는 이거 한 단원을 끝내는 거였는데 알아두고 넘어가자고요. 자 얘기할게.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르네상스 시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 물어볼게. 부담 가질까봐 안 물어볼게. 알겠지? 르네상스 시대가 뭐냐면 리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지, 그지? 맞지? 르네상스는 뭐냐면 다시 옛날로 이런 뜻이야. 다시 옛날로. 옛날이 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기준이 뭐냐면 중세시대라고 하는 거 있지? 중세시대 앞으로 이런 뜻이야. 1700, 800년대에 이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앞이 중세시대, 엄청 긴 중세시대였거든, 유럽이. 됐니?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야. 왜 돌아가? 왜 퇴행해? 이유가 있었어. 중세시대는 종교가 장악하는 시대였어. 종교가 장악했다고. 종교가 장악하니까 뭐가 발전할 수가 없었을까? 과학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 거 알잖아.
뭐 과학적인 어떤 발견을 막 발표하면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다 중세 시대야 그때가. 오케이? 그때는 아니 우리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이 천체 중에 뭐가 중심이야?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중심이잖아. 사람 사는 데가. 그지? 종교는 이기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어때? 망원경을 개발하고 관측을 하다 보니 관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 되게 도끼가 있어. 도끼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바라봐. 그러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르네. 또 가니까 뭐가 다르네. 허블 아저씨도 그랬고 다른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사람 다 그래.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성경이 적힌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지. 너가 이거 아니라고 인정하면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당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과학이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고 봐도 돼.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있잖아, 그지? 좀 더 알게 될 거야, 그지?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중세시대 앞에하고 뒤에서 오는 거야. 그 뒤라고 하는 건 1800년부터 지금 2000년대 요 사이에 오는 거야. 그 앞에는 뭐니? 중세시대 앞에는 과학은 과학인데 뭐 어떤 과학이었냐면 과학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앞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할 때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 철학자였어. 과학자가 철학자였어. 그러니까 앉아서 잠깐만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 구성 물질은 내가 느끼는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도 어쨌든 과학적 시도를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한 게 1800년 이후니까 모든 물, 화, 생, 지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1700년 후반부터 이후로 만들어진 거야. 뉴턴 아저씨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르네상스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과학, 기술, 예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신을 배제하고 성장해보자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런 것도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좀 약간 아주 재미는 없진 않지, 그지? 그렇게 살았대, 사람들이. 그래서 데베라이너 아저씨가 데베라이너 아저씨가 1800년 초반에 16년이라고 돼 있다, 그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초반 이 정도는 알면 돼. 한마디로 시작시킨 거야, 이제. 원소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지금 보면 어이없는 말인데 아예 틀린 건 아니야. 그냥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전체를 다 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요만큼만 보고 예쁘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방금 코밖에 안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아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지가 아는 거 가지고 규칙성 있네 이러면서 찾아낸 거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성질 비슷한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 자 밑줄 좀 그을게. 원자량 순서, 원자량 순, 원자 번호 순 구분이 되지? 그지? 네 사람 중에서 위에서는 원자량, 그 질량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다고. 원소들을. 가벼운, 있잖아. 수소 가볍고, 그 다음에 헬륨이고, 그지? 이런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다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아저씨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성질 비슷한 거 3개 묶었어. 그리고 A, B, C가 있어. 근데 A, B, C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항상 A, C의 질량을 합해서 2로 나누면 B가 되더라고, 질량이. 몇 개 안 돼, 그것도. 2-3개밖에 안 돼. 그런 세트가. 근데 어쨌든 그런 규칙성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새쌍 원소. 성질 비슷한 거 새쌍 모아보면 항상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 그지? 2개의 합이 중간 거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규칙성은 어쨌든 질량에 대한 특징,
그리고 여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 모았잖아, 그지? 이미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살짝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야, 그때. 그 이후로 꽤 오래 지나지? 이때가 되게 폭발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던 시기라고 보면 돼. 1800년대 초반, 50년 정도가. 오케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맨델레프 아저씨. 턱수염이 이렇게 있는 아저씨야. 맨델레프 아저씨. 가 이제 63종의 원소. 이때는 몇 개 없었어. 아는 게. 근데 63종의 원소까지 발견했던 거지. 이때. 됐죠? 그거 전에 율렌즈 아저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율렌즈 여기서 포인트 딱 하나 했어.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 옥타브설이라고 돼 있지? 옥타브설. 듣고 있지? 옥타브. 옥타라는 접두어가 이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 몇을 얘기하는 겁니까? 0부터 9 중에 뭐게요? 누가 맞췄는데? 8. 8입니다. 8. 옥타. 오케이? 옥타. 8이야. 이름 뭐게? 이름 뭐게? 이렇게 접두어로 표현할 때 일은 안 물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 물어봐 줄까? 1을 메타입니다.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 2를 에타. 3을 프로파. 4를 부타. 5를 펜타. 펜타? 부타부터 할까? 4 부타. 탄소 4개짜리 가스를 부탄가스라고 해요. 그거 어디 써? 휴대용 버너. 거기에 넣는 썬파워 부탄가스 이런 거 있지, 그지? 부타. 탄소 4개라서 부타라고 해. 펜타곤이 뭔지 아니? 펜타곤. 미국 국방성 이름입니다. 왜? 국방성이 오각형으로 생겼거든. 오각형. 펜타곤. 오케이? 헥사 6, 헵타 7, 옥타 8, 노나 9, 데카 10. 디케이드가 뭐야? 디케이드. 10년 단위 얘기하는 겁니다. For several decades 하면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데카. 오케이? 그러고 옥타곤이 뭐야? 옥타곤. UFC 경기장 이름이야. 옥타곤이. UFC 남학생들은 알 가능성이 좀 있거든.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오케이? 자, 옥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옥타브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요거 한번 들으면 아마 기억할 거야. 그리고 되게 중요해. 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왜? 아까 전자가 어떻게 배치돼? 8 이렇게 배치되잖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단어, 일반 단어. 문어가 뭐야, 영어로? 옥토퍼스. 그지? 옥타지. 발 8개지, 문어. 맞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8월이 뭡니까? 영어로. 달로. 1월, 2월, 3월, 4월, 8월. October. 맞잖아? 안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October 8월 맞아. 원래 8월이었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에 신의 이름을 기념해서 January, February 넣었어. 2개를. 그러다 보니까 10월로 밀려난 거야. 원래 8월이야. October.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8월입니다. October. 원래. 됐죠? 옥타가 그런 의미다. 8의 의미다. 요거 좀 알아두세요. 내가 실수한 줄 알았지? 아니야. 실제로 8월이고 10월이 된 거예요. 됐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옥타브설이 뭐냐 하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어. 가벼운 거부터 이렇게 배열했다고. 오케이? 배열해보니 이렇게 배열 안 했어. 쭉 배열했어. 사실은 쭉 배열했는데 이제 율렌즈가 알게 된 게 있어. 잘 봐. 어떤 원소가 있어? 이거부터 카운팅합니다. 1, 2, 3, 4, 5, 6, 7, 8 8번째가 1번하고 8번째 이 2개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고. 8번째들이. 오케이? 8번째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고. 자, 이거 볼까요? 앞에 거. 이 표 보면 이 한 줄이 몇 개 있어? 8개 맞지? 1, 2, 3, 4, 5, 6, 7, 8 맞지? 8개지, 그지? 이게 율렌즈가 얘기했던 게 저거 편해. 이 한 줄에도 어디 갔냐? 이 한 줄에도 1, 2, 3, 4, 5, 6, 7, 8 지금 이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완전히 다 정착된 주기율 표거든요. 이 한 줄에도 8개지? 그지? 그 율렌즈는 뭘 얘기한 거야?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규칙을 얘기한 것 같지? 그렇게 하고 틀린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뮬렌즈가 여덟 번째로 한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봐봐. 이 물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 먼저? 뮬렌즈는 18쪽을 몰랐어.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거의 몰랐다고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리튬이라고 하는 게 물에 던지니까 막 수소기체가 나오고 이거 불 붙이니까 펑 터지더라고. 그런 특징이 있대. 됐지? 리튬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가볼게. 1, 2, 3, 4, 5, 6, 7 이거 몰랐다고. 8이 갔다고. 8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6부터 카운팅하니까 이게 8번째라고. 이게 아까 말했잖아.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세로줄이 화학적 성질이 거의 같다고 했지, 그지? 이걸 몰랐기 때문에 8번째인 거야. 이걸 알았다고 하면 9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노나브설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옥타브 8개 그냥 지금 우리 규칙에서 한 줄이 8개, 가로줄이 8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쓰면 틀린다 무조건. 뮬렌즈에 대한 규칙은 뭐 한 줄에 7개로 생각하면 돼. 지금의 표로 봤을 때는 한 개를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거 혼자서 읽으면서 그 캐치하기 좀 어려워요. 그 개념을 캐치하기 어려워. 됐죠? 나를 믿어도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잘 나오는지 아니? 좀 수준 높은 학교에 면접, 논술, 과학 논술 이런 데 뭐 이 자료만 주고 막 분석해서 이제 설명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꽤 나왔어요.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원자력, 질량 순서로 배열하니까 8번째마다 하는 거는 하나를 모르니까 8번째가 같은 특성을 가지더라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몇 년 후에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거, 원소들을. 이거를 원자량 순서가 질량 순서입니다. 다다다다 배열해 보니까 와, 뭐가 좀 나오더라고. 좀 약간 뭐라고 할까? 그 규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맨델레이프는 표를 만들었어. 실제로 표를 아예 여기는 썰이지. 근데 이게 표지. 그지? 표를 만들었어. 이제 뭔가 딱 만들어진 거야. 60세종이면 실제로 엄청 많은 겁니다. 60세종 외에는 뭔지 아니?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보기는 어려운 되게 희귀 원소들이야. 거의 다 밝혀낸 거야, 거의. 그 상태에서 원자량 순서 배열하니까 이거 규칙이 거의 다 맞더라고, 진짜로.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 자리를 빈칸으로 뒀대. 야, 이게 자신이 생긴 거야. 내가 만든 규칙이 맞는 것 같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니까, 배열하다 보니까 세로줄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성질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배열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까? 그럼 여기는 아직 내가 발견 못했나?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성질에 따라서 배열하다 보면, 그지?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사람이 발견 못했을 뿐 있을 거야.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본 거야. 그리고 지금 발견 못했는데 이게 발견된다면 이런 성격일 거다. 화학적으로 다 예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성질을 예측했다.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 아마 너네가 선생들도 모를 만한 거. 나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 어디 갔냐? 이거 너무 앞으로 갔나? 여기 보면 K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KR이라는 원소. 왠지 느낌이 뭐니? 코리아 같지 않니? 그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KR이라고 하는 게 크립톤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18쪽이 발견이 늦었어. 그리고 이거는 더더욱이 늦었고, 크립톤은. 됐죠? 지금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기 전에 이름이 크립톤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발견도 안 했는데 이름부터 지었다고. 이유가 뭐게? 나올 거니까 결국. 맨델리에프하고 모즐리 사이에서 이름이 지어진 거야. 나올 거니까. 너네 크립톨로지라는 학문이 있는 거 아니? 모르지. 알 가능성 별로 없어. 크립톨로지가 뭐냐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이집트에 뭐 상형 문자, 사람 이렇게 뭐 이런 문자 있잖아, 그지? 상형 문자. 그거 어떻게 읽어내는지 처음에 원래 규칙이 있니? 따로 이제 뭐 교본이 있니? 없잖아. 그지? 근데 학자가 가서 이 뭐 공통성 뭐 어떤 거 논리적으로 어떻게 합치되는지 어떻게 묶이는지 이런 거 막 따져서 이게 무슨 의미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내잖아,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꼭 문자만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어떤 신호라도 마찬가지야. 암호 이런 거 마찬가지야. 이런 거 모르는 걸 규칙을 만들어서 밝혀내는 학문을 미명학이라고 합니다. 미명학. 우리나라 말로. 아니미자. 아직은 모르지만 밝게 알게 만든 학문이야. 미명학.
그걸 영어로 크립톨로지라고 합니다. 크립트라고 하는 건 이제 아마 사전에 영영 사전에 이렇게 돼 있을걸. unknown yet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직 모름이라고 돼 있을 거야. 크립트가. 오케이? 됐죠? 자, 크립토는 뭐냐면 아직은 발견은 안 됐지만 이건 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입자를 실제 알갱이를 발견하기 이전의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근데 지금 너 뭔 설명하고 있는 거니? 이거 얘기하는 거 맨델레이프 아저씨가 자신이 생기니까 그 다른 학자들은 동의했겠지, 그지? 동의했으니까 여기 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네? 분명히 얘는 어떨 거야. 얘보다 어느 정도 무겁고 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한 거야. 모르면서. 발견 못했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 거니? 규칙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됐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맨델레이프 아저씨는 응가하다가 끊고 불편한 상태로 돌아가신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걸 했는데 근데 클레임이 들어온 거야. 클레임이 무슨 클레임이냐면 이거 안 맞는데 이러면서 클레임이 들어온 거야. 2개의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2개의 클레임. 그 중에 대표 유명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클레임이 뭔지 알지? 항의가 들어왔어. 항의가 뭐가 들어왔냐면 아르곤하고 칼륨, K는 칼륨입니다. 영어로는 포타슘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칼륨도 영어 아니야? 그래, 맞는데 원소 기호로 칼륨이지 영어권 사람은 칼륨이라고 읽지 않고 포타슘이라고 있습니다. 아르곤이 이런데 이상하지? 이건 포타슘이 읽더라고. 됐지?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원자력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주기성이 안 맞는 게 생겼다고. 봐.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르곤이 18번이야. 그러니까 원자핵이 양성자 몇 개? 18개. 얘는 19번이야. 그럼 몇 개? 19개. 맞지? 그지? 그럼 얘가 요거 뒷자리에 있어야 되지. 맞지? 하나 뒷자리지. 그지? 근데 이 맨델레이프 아저씨가 이 표를 배열했을 때는 얘 바로 앞에 있었어. 어떤 이유로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이유로? 질량 순서대로 배열했잖아. 그러면 힌트를 딱 얻어야지. 뭐? 중성자 개수가 달랐던 거야. 양성자 개수는 18개, 19개 맞아요. 근데 얘가 중성자 개수가 더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의 질량이 얘가 더 컸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배열하니까 얘보다 얘가 뒤에 온 거야, 뒤에. 18번인데 19번보다 뒤에 와버린 거야. 누구가 했을 때 맨델레이프 아저씨가. 맨델레이프 아저씨는 이걸 답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 많은 걸 했고, 진짜, 과학사적으로 아주 압도적인 그 발견을 했는데, 결국은 다 답을 못하고 이 사람한테 넘겨준 거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봐봐. X선 연구라고 하는 게 1900년 초반에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X선 연구가 뭐냐면 X선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X선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사람이. 그래서 어떤 물질, 특히 눈에 안 보이는 물질 X선 쫙 쬐어서 뭐 반사되거나. 근데 반사되는 건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도 입자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선이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예를 들어서 깜깜한 너네 방이 있다고 하자. 거실은 불 켜졌다 하자. 그리고 문이 거의 닫혀 아주 틈이 있다고 하자. 그럼 거실 불이 어떻게 돼? 펼쳐져서 이렇게 보이지. 뭔지 알지? 이걸 뭐라고 하니? 파동인 빛의 회절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펼쳐서 보이지. X선이 어떤 아주 작은 물질의 쪼여지면 이게 틈의 크기나 입체 구조에 따라서 펼쳐지거든, 이게. 그래서 뒤에 이제 스크린을 놔두면 여기에 스크린이 찍혀. 그림자가. 펼쳐진 그림자가 찍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요 물질이 요만큼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려면 얘가 입체적으로 어떤 구조, 였겠거니 하면서 추론하는 거야. 어떤 규칙이 있겠지. 그지? 입체 구조를 추론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첫 번째야. X선 연구라고 하는 게. 됐지?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었냐? X선 연구가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다? 양성자 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오케이? 원자의 양성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야. 이거 가지고 큰 발견 2가지를 한 거야. 과학사적으로. 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를 매기게 된 거야. 질량 순서가 아니고 원자 번호 자체를 매기게 된 거야. 양성자 개수를 결정하게 된 거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모순이 하나도 사라진 거지. 이 규칙성에 대한 모순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X선 연구에서 매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전물질을 뭐라고 하니? 생명체 유전물질? DNA 들어봤지? 그지?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두 개의 사슬이 꼬여 있어. 나선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선 모양 꼬여 있어. 오케이? 이렇게 꼬여 있다고. 됐지?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거든. 그거 언제 발견했게? 1953년도에 아주 가난하고 젊은 과학자 둘이, 물리학자, 생물학자 둘이,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였어.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생물학자가 있었거든. 이 두 사람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합쳐서 이제 실제로 모순이 없는 구조를 만드는데 그게 이중 나선 구조였어. 오케이? 그거 X선 연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 X선 연구를 누가 했게? 여자가 했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자가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딱 하나야. 뭐 과학은 아니야. 근데 좀 알아두라고. 조선시대 때 남존여비 있었어, 없었어? 남자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었겠니, 없었겠니? 있었어.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돼.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여기저기 보면 알 거야. 이게 어떤 가치관적으로 이제 남존여비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꽤 많은데 있긴 했어. 여기서 말하는 남존여비는 뭘 뜻하는 거였냐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힘을 써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어, 조선시대에는. 다시 말할게. 가정에서는 조선시대 지금보다 더더욱이 가정에서는 여자가 힘이 셌어. 진짜요. 결정권이 안방 마님한테 있었어, 조선시대에. 근데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유럽은 남존여비가 있었어. 밖에서도 안에서도. 뭐 그런 거 알지 않나? 뭐 시민권 획득하려고 여자들이 나서서 이제 막 죽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여자를 동등한 인격처럼 안 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까 지금 이 X선 연구에 되게 엄청난 도움을 준 최고 기술자 학자가 여자거든. 프랭클린이라는 여자거든. 여자가 한 거야. 근데 그때 과학자라고 안 했어. 그냥 직원이라고 했어. 여자라서. 그거 가지고 너무 많은 발견을 했거든. 중요한 발견을 했잖아. 그지? 근데 잘못 발견했던 사람, 잘못 발표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미국 화학자가 있어. 그 사람은 노벨상 탔거든. 근데 그 프랭클린 여사는 아무것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이제서야 1900년대 후반 돼서야 이 사람 없었으면 진짜 뭐 못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유럽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세상이었어. 지금이야 괜찮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뭐 크게 모순이 있는 민족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로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요. 이 X선 연구를 통해서 이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배열하니까 이거 다 맞더라고, 이제. 다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가 그 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표라고, 모즐리 주기표가. 오케이? 그것까지 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고 요 뒤에 원소 종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아시겠죠? 네. 요번 주는 요거 복습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또 한번 다시 도전해 볼게요. 두 개 마무리하는 걸 도전해 볼게요. 아시겠죠? 하나 준비를 하세요. 뭐 짜증내지 마. 복습이 돼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아주 짧은 테스트 하나 할 겁니다. 어떤 테스트겠니? 1, 2단원 테스트 할 겁니다. 1, 2단원 우주, 그지? 그냥 별, 이 내용 있지, 그지? 복습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짜증내지 마. 계속 할 거야. 계속 관심을 가지게 만들 거라고. 알겠죠? 테스트하고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상담도 할 거야. 그 이후에 1대1 시간 있잖아, 그지? 그럴 때 상담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숙제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좀 해오세요.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